당뇨 합병증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눈에 오는 합병증 있고 뭐 콩팥 합병증, 당뇨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력을 손상시키는 당뇨 망막병증이죠. 보통 많은 분들이 당뇨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뭐 합병증이 꽤 진행된 상태인데도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안 오시죠. 병원에 안 오시다가 이제 증상이 발생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증세 없을 때도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뭐 절반 가까이 검사 안 하시다가 병이 진행돼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당뇨 망막증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당뇨 진단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뭐 교육 안 받으신 분들도 많고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한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한 40% 가까운 분들은 당뇨 망막증에 대해서 뭐 별로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당뇨 망막병증이나 뭐 기타 콩팥병증 뭐 그다음에 뭐 당뇨발 등 기타 질환 합병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눈은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당뇨가 있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신경 구조가 망막이라는 신경 구조가 있습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의 역할을 하는 신경 구조인데요. 혈류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뇨가 있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그 혈당 올라간 것 때문에 이제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눈에도 이제 혈관들이 많으니까 눈에 모세혈관이 손상받으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영양분이 부족해지죠. 저산소증이 발생하면서 망막이 붓는다든지 신생혈관이 발생하면서 출혈, 그 다음에 뭐 증식성 변화로 망막 박리 등이 발생하면서 이제 실명하게 되는 질환을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고요. 당뇨 망막병증은 이제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날수록 당뇨 합병증은 점점점 발생을 하게 되는데 10년, 20년 이상 지나면서 당뇨 합병증 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1형 당뇨가 2형 당뇨에 비해서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눈 안에서 피가 터지면서 시야에서 이제 검은 점 같은 것들이 시야를 가린다거나 부종이 발생해서 가운데가 좀 흐리게 보인다거나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기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눈 안에 조직들이 피가 모자르고 혈액이 모자르니까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랑 그다음에 허혈성 반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물질에 반응해서 염증 반응 생기고 저산소증에 빠지기 때문에 나쁜 혈관이 자라면서 망막이 출혈, 증식막으로 인한 망막 박리들 발생하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당뇨, 뭐 고지혈, 뭐 흡연, 운동 부족, 그다음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혈관이 막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서 망막에 혈류가 저류되면서 망막이 붓고 시력이 저하되는 당뇨 황반부종 코스가 있고 저산소증 빠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체 인자들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피가 터지거나 증식막이 생기면서 생기는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변화를 보시면 여기 조영제 검사를 한 건데요. 미세한 그 하얀 점 같은 게 보이는 게 이제 망막에 미세 혈관류들이 생겨 있는 거고요. 혈관들이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혈류가 안 통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쪽 부분도 이러면서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피가 터지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쁜 혈관이 아직 생기지 않은 단계, 신생혈관까지는 아직 안 생기고 이제 미세한 변화들만 있는 단계를 이제 비증식 단계라고 합니다. 비증식 단계는 이제 뭐 미세혈관이나 망막 내 미세혈관 이상 등의 이제 아직 심각한 증식성 변화가 생기지 않은 단계를 말하고요. 빨간 점들 보이시죠? 이런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미세혈관들이 보이고 다발성 출혈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미세혈관류 같은 데서 나쁜 기름이 나오면서 삼춘물도 생기고 망막이 부은 상태고요. 처음 나타나는 소견이 이제 망막의 미세혈관류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나타나는 소견이고요. 혈관류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혈관류가 있으면서 여기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듯이 주변에 기름 같은 게 나오고 망막이 붓거나 그러면 눈에 주사 같은 거 맞아야 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나타나는 이상 소견이고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망막병증 진행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초기 예후 소견으로 보게 됩니다. 혈관류가 있으면서 이게 기름이 이렇게 배출이 됐잖아요. 이러면서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레이저를 한다거나 눈에 주사를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혈관류를 막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름이 빠지면서 안정화될 수는 있죠. 노란 기름 같은 게 삼춘물인데요. 미세 혈관류에서 누출되면서 그 혈관류가 이제 비정상적인 장벽이 아니라 혈관이 확장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원래는 혈관 안에 있어야 될 지단백들이 바깥 망막 내 조직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망막이 붓고 그 다음에 지단백이 끼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나 주사 치료해서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비증식 단계보다 증식 단계로 진행하냐 안 하냐인데 증식 단계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피가 터져서 지금 사진이 안 보이죠?
시신경이랑 혈관이 피가 터져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피가 살짝 터졌고요. 피가 모자르니까 눈의 조직들에서 우리 먹을 거 달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요. 여러 가지 이제 염증성 물질이나 생체 인자들이나 사이토카인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얘네들은 정상 혈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체 인자들에 의해서 비정상적 혈관이 증식된 건데, 그러니까 부실공, 날림공사한 겁니다. 날림공사. 제대로 된 혈관이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피가 터진다든지 여기로 이제 나쁜 막이 생기면서 망막을 떨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길 수 있는 거죠. 나쁜 혈관이 생기는 게 증식 단계라고 하고,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저희가 레이저 치료, 범망막 광응고술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눈에 주사도 여러 번 맞아야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피가 터지죠. 피가 터지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나쁜 혈관이 증식막을 만들게 돼요. 망막 앞에 막이 끼게 되고, 이러면서 망막이 들뜨게 되는 망막박리가 생기면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되죠.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증식막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망막 박리도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엄청나게 생겨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신생혈관 막이 망막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 앞쪽에 수정체 앞에, 우리 조리개 역할은 홍채 앞에도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도 올 수 있죠.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예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거의 실명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진행이 되면 보통 이제 주사치료,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생혈관 코스 말고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코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망막이 이렇게 가운데가 부어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한 망막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있기 때문에 시력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눈에 주사 같은 걸 맞아서 붓기를 안정화시켜야 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치료는 일단은 경과관찰입니다. 처음에 심하지 않을 경우, 비증식 단계에서 당뇨 황반부종이 없는 단계에서는요, 안과 의사들이 별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립니다. 내과 진료 잘 보세요. 혈압, 당 관리 잘 하시고, 고지혈 관리 잘 하시고, 담배 끊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 단계 이상 진행이 돼서 당뇨 황반부종이 발생한다거나 증식 단계가 진행이 되면 눈에 레이저나 주사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혈당 조절을 잘해야 된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뇨 합병증의 이제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당이 높으면 모세혈관이 더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죠. 혈당이 관리가 잘 돼야 모세혈관이 추가적으로 더 손상되는 걸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과거에 이미 손상된 거를, 혈관이 손상된 게 돌아오진 않습니다. 모세혈관이 손상돼서 망막이 자꾸 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당 관리 잘한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요. 다만 더 손상되고 더 나빠지는 걸 최대한 억제하는 겁니다. 당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도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압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치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아주 오래된 치료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제 85년대에 확립된 치료고, 아직까지 30년 넘게 하고 있는 치료인데, 40년 가까이. 피가 안 통한다 말씀드렸죠. 모세혈관이 손상돼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눈 안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류 공급이 안 되는데 요구되는 양은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게 한 50명씩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움 나서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핵심부 한 30명, 40명만 남기고 나머지 주변에 노는 애 한 60명을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겠죠. 수요 공급이 맞아서 나머지 중심부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되게 공격적인 치료인데 아직까지도 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것만큼 치료가 효과가 확립된 치료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주변부를 싹 태우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치료는 사실은 아니고요. 주변부 망막도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간 시력이라든지 대비감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일부분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때문에 중심부의 혈류가 좋아져서 중심 망막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시력 저하 원인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모자르기 때문에 주변부에 혈류가 안 통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인자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한테 먹을 거 달라고 막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신호들 때문에 나쁜 혈관 증식되고 피 터지고 나쁜 혈관 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심부를 제외하고 허혈 상태의 주변부 망막을 다 태워 없앤다. 그러면 나쁜 혈관 생성 분비 인자가 분비가 감소되고 나쁜 혈관이 퇴행하고 더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고위험 증식 당뇨 망막병증은요, 보통 이제 한 2년 내에 4분질에서 이제 심대한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데,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한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해서 중대차한 시력 손상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해도 더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눈에 주사라든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치료할 때는 레이저 치는 거기 때문에 좀 통증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레이저를 치면서 눈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망막이 일시적으로 부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눈에 주사를 맞아야 될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시력이 저하된거나 대비 감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시야가 주변부 시야를 다 태워 없앴기 때문에 약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대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막이 부었을 때는 가운데가 원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가 망막이 이렇게 부었을 때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사는 뭐냐? 레이저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는데, 주로 이제 뭐 루센티스, 아바스틴, 뭐 아일리아, 뭐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주사 말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요. 이런 주사 치료는 뭐냐면 피가 모자르다고 말씀드렸죠. 눈에서 피가 모자르니까 주변부 망막에서 여러 가지 나쁜 혈관을 생성하는 인자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성 인자들이 신생혈관도 만들지만 망막도 붓게 만들어요. 그런 나쁜 혈관을 만들거나 망막을 붓게 하는 거에 대한 항체예요. 그래서 그런 인자들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신생혈관도 억제되고 망막이 붓는 것도 일시적으로,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억제가 됩니다. 뭐 한 2,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억제시켜서 망막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뭐 피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출혈을 억제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보험되는 주사가 이제 루센티스랑 아일리아라는 주사인데,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에서는 평생 양한 통틀어 14번밖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보험되는 주사를 아껴 쓰고, 아래에 있는 비보험 주사인 아바스틴, 원래는 이건 이제 혈관 형성 억제제인데 원래는 안과용 약은 아니고요. 이 약의 성분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루센티스랑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고요. 이런 약제 쓰다가 반응이 없을 때 이제 보험되는 약제를 보통 이제 아일리아나 루센티스라는 약제를 써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한 20-30%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제 같은 걸로 눈에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조덱스나 뭐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눈에 놔서 부종을 억제하거나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쁜 혈관막이 생겨서 망막 박리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피가 너무 많이 터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나 레이저를 할 수 없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나쁜 혈관막을 다 뜯어내야 될 수 있습니다. 피를 제거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이 무조건 다 좋냐? 그렇지는 않고요. 수술하게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혈관막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막을 뜯어내다가 망막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운이 없으면 이제 계속 여러 번 수술을 하거나 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 진단하면 어쨌든 망막 검사는 최소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간 더 줄여서 검진을 하셔야 될 수 있죠. 망막증 검사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검사는 안저 촬영입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망막에 뭐 피가 터졌는지, 아니면 뭐 나쁜 혈관막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미세혈관류나 뭐 부종 소견이 있는지 간단히 보는 검사고요. 여기 검사를 해서 뭐 다른 문제가 있다 싶으면 형광안저 조영수력에서 팔에 주사 맞고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눈에 뭐 아주 미세한 혈관 이상이라거나 신생혈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망막의 부종 같은 거 볼 때는 망막 단층 촬영 같은 걸 해가지고 망막이 얼마나 부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이 부었을 때 이런 단층 촬영 반복하면서 주사 맞아서 가라앉았을 때랑 이제 다시 부었을 때 판독을 하는 거죠. 이런 검사들을 이제 해가지고 당뇨 합병증 정도 스테이지 뭐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레이저나 주사나 뭐 이런 치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당 관리가 첫 번째고요. 담배 태우시면 끊으셔야겠고요.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기타 그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